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호텔 신라의 아주 흥미로운 새 소식이죠. 바로 신라 모노그램 강릉 개장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신라스테이 성동신화를 썼던 이부진 사장이 한 10년 만에 내놓는 두 번째 카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호텔 확장이 아니라 호텔 신라의 어떤 미래를 건, 새로운 승부수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10여 년 전에 그 신라스테이가 성공한 이후에 처음으로 호텔 신라가 선보이는 새 브랜드라는 점에서 확실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냥 호텔 하나 더 생겼다 이게 아니라 호텔 신라가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이 치열한 국내 호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먼저 그 성공의 발판이 된 신라스테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이게 2011년에 이부진 사장 취임하고 첫 작품이었는데 정말 대성공이었죠. 네, 정말 대단했죠. 전국에 16개 지점까지 늘어나면서 호텔 신라의 완전 확실한 캐시카우가 됐어요. 올해 1분기 매출만 해도 455억 원, 그리고 투숙률은 무려 79%. 네. 이게 서울 신라 호텔이 73%인데 그거보다 높았다는 건 진짜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매출 성장세를 보면 진짜 놀라운데요. 2021년에 한 965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492억 원, 1.5배 이상 늘었고요. 와. 영업이익은 더 대단해요. 같은 기간에 55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거의 5배 넘게 뛰었죠. 5배요? 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성공 경험, 그리고 또 재정적인 기반이 있었으니까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좀 새로운 도전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신라스테이랑 신라 모노그램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좀 더 고급 버전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보다는 포지셔닝 자체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신라스테이가 좀 합리적인 가격에 핵심 서비스를 딱 제공하는 약간 비즈니스 중심의 업스케일 호텔이라면요. 네. 신라 모노그램은 휴양이나 레저 경험,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어퍼 업스케일급이에요. 어퍼 업스케일. 네. 그러니까 가격대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추구하는 가치나 고객 경험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아하. 그럼 이제 호텔 신라는 딱 3개의 목적이 뚜렷한 브랜드를 갖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최고급 럭셔리 경험하면 더 신라, 그리고 좀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 휴양은 신라 모노그램, 네. 그리고 스마트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신라스테이, 이런 식으로요. 가격 경쟁을 넘어서 경험 경쟁으로 시장을 더 세분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럭셔리, 그러니까 더 신라죠. 그리고 어퍼 업스케일의 신라 모노그램, 업스케일의 신라스테이, 이렇게 이어지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겁니다. 네.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최적의 브랜드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2020년에 베트남 다낭에 이어서 두 번째고 국내에서는 첫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고요. 베트남에도 있었군요. 그럼 이번 강릉 지점만의 특징은 뭔가요? 특히 가족 단위 고객을 많이 신경 썼던 얘기가 있던데 그 라이프스타일 휴양이라는 컨셉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전체 객실이 917개인데 그중 약 3분의 2, 그러니까 602실이 레지던스형이에요. 레지던스형이요? 네, 이게 객실 안에 간단하게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집처럼 편하게 머물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군요. 아예 호텔 5층 전체를 벙커 침대나 패밀리 침대가 있는 키즈룸으로 꾸미기도 했고요. 리틀 모노그램이라는 어린이 놀이공간도 따로 만들었어요. 오. 물론 커플 고객을 위한 시그니처 스위트나 테라스 스위트 같은 고급 객실도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가족 친화 시설도 물론 중요한데 휴양지 호텔은 역시 뭐니 해도 위치가 생명이잖아요. 강릉점은 그 입지면에서도 강점이 꽤 뚜렷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목해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객실을 거의 90% 가까이에서 동해바다와 솔숲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와, 바다랑 소나무 숲을 동시에. 네. 그리고 정동진이나 경포대 같은 주요 관광지도 가깝고요. 또 강릉시 자체가 동계올림픽 개최 경험도 있고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로 지정되기도 했고 관광 매력이 아주 풍부한 곳이죠.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데요.
근데 사실 강릉 포함해서 동해안 쪽에 이미 좋은 호텔들이 꽤 많잖아요. 뭐 시마크 호텔도 있고 세인트 존스도 있고. 그렇죠. 근처에 속초나 양양까지 생각하면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프리미엄 호텔들의 격전지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호텔 신라의 좀 영리한 지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위탁운영 방식입니다. 아, 위탁운영? 호텔 신라가 직접 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브랜드랑 운영 노하우만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죠. 이게 신라스테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 위탁 운영 방식이 초기 투자 부담 줄이는 것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초기 투자 부담이 적다는 것도 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호텔 신라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나 서비스 품질 향상, 여기에만 역량을 딱 집중하면서도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동력이에요. 아하. 부동산 리스크는 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저위험, 고효율 확장 전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강릉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신라스테이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호텔 신라 측에서는 강릉을 시작으로 해서 남해나 대구, 부산 같은 국내 주요 관광 거점들, 그리고 베트남 외에 다른 해외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 국내외로요? 네, 신라스테이의 그 성공 방정식을 신라 모노그램에도 적용해서 좀 빠르게 확장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신라 모노브램 강릉은 그 성공했던 신라스테이의 공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 단계 좀 진화한 브랜드 포지셔닝, 그리고 타겟 고객에 딱 맞춘 시설들,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는 줄이면서 확장성을 높인 그 위탁 운영 방식까지 네. 여러모로 상당히 계산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호텔 이걸 표방하면서 가족 고객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과연 이 치열한 동해안 호텔 시장에서 통할지, 그리고 이부진 사장의 이 두 번째 브랜드 실험이 과연 신라스테이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지켜볼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만약 호텔을 고르신다면 그 브랜드가 주는 어떤 신뢰감과 라이프스타일 경험이라는 가치, 이 둘 중에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이번 신라 모노그램의 등장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지 선택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